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이 긴 싸움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와의 싸움이거든요. 특히 페이스 조절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감으로 뛰는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페이스 조절의 비밀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장거리 러닝 하시다가 벽에 부딪혔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레이스 한 후반부쯤에 갑자기 온몸의 에너지가 싹 사라지면서 속도가 뚝 떨어지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요. 아마 달려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힘들다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진짜 명확한 데이터로 딱 증명이 되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진짜 놀랍게도 남성 주자들 중에 무려 28%가 레이스 후반에 갑자기 확 느려지는 그런 심각한 속도 저하를 경험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바로 이 28%라는 숫자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일단 마라톤 페이스 조절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엘리트 선수랑 우리 같은 일반 동호인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흥미로운 데이터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엔 최신 기술이 기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달릴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마라톤 페이스 조절, 그 핵심은 바로 에너지 분배 전략에 있습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페이스 조절이라는 건 우리 몸에 한정된 에너지 탱크가 있잖아요. 이걸 42.195km를 뛰는 동안 어떻게 똑똑하게 나눠 쓸 건지 계획하는 거예요. 이 기본 개념만 딱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페이스 전략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초반에 막 빨리 달리다가 후반에 느려지는 포지티브, 그 반대인 네거티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는 이븐 페이싱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무려 77%의 주자들이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는 포지티브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포지티브 페이싱, 이게 과연 최고의 전략일까요? 글쎄요. 데이터는 우리한테 조금 더 미묘하고 흥미로운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엘리트 선수랑 우리 같은 일반 러너 사이에는 페이스 조절 능력에서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엘리트 선수들은요,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 다시 말해 꾸준함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건 그냥 제 느낌이 아니고요. 명확한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저기 평균 속도 변동 계수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내 페이스가 얼마나 막 흔들리는지, 얼마나 들쭉날쭉한지를 보여주는 오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보세요. 엘리트 선수들, 그러니까 세계 기록 세우는 그런 선수들은요. 오차율이 1.5%도 안 돼요. 이건 뭐 거의 기계 수준인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 동호인 주자들은요. 12.3%에서 많게는 21.5%까지 올라가요.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엘리트 선수하고 동호인 주자의 페이스 변동성이 이렇게나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마라톤의 핵심은 순간적인 스피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꾸준함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성별에 따라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편견도 없이 오직 통계적인 사실에만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남성 주자의 28%가 레이스 후반에 급격하게 느려지는 바로 그 벽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여성 주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7%로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성 주자가 페이스 붕괴를 겪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차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단 페이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남성 주자들이 여성 주자들보다 더 긴 거리 동안 그 느려진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데이터로 나타났어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페이스가 무너졌을 때
남성은 평균 10.7km 동안 회복을 잘 못하는 반면에 여성은 9.6km로 그 구간이 더 짧다는 거예요. 결국 이 데이터들은 여성 주자들이 통계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페이스 조절 능력 말고도 기록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아주 큰 변수가 생겼죠. 바로 기술입니다. 특히 요즘 슈퍼슈즈라고 불리는 신발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과연 기록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슈퍼슈즈라고 부르는 걸 연구에서는 첨단 신발 기술, 영어로는 AFT라고 불러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핵심은 카본 플레이트랑 아주 특별한 폼,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달릴 때 드는 에너지를 줄여준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신발들이 러닝 효율을 4% 이상이나 향상시킨다고 해요. 4%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마라톤처럼 정말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러닝 효율이 좋아지는 게 실제 기록 단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엘리트 남성 선수의 경우에는 약 1.2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엘리트 여성 선수는 2분에서 많게는 4.3분까지 기록이 단축됐어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측정된 기록 향상 효과가 여성 선수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숫자들, 그래프들이 여러분의 다음 레이스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핵심만 딱 뽑아서 실용적인 교훈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꾸준함이 왕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1.5% 미만 변동성 꼭 기억하세요. 둘째, 대부분이 쓰는 포지티브 페이싱이 항상 최고의 전략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셋째, 데이터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은 실제로 측정 가능한 기록 단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가 말해주는 페이스 조절의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꾸준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 자신의 통계적인 경향은 어떤지, 그리고 기술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의 다음 레이스 전략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제 그 답은 여러분이 직접 찾으실 차례입니다.